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 남석인 김정수 교수님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를 수강한 응용통계학과 19학번 박수민, 화학과 20학번 강채연입니다. 기계공학과 17학번 한세진입니다.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조원분들이랑 정말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프로젝트인 만큼 애정이 되게 깊은 프로젝트였는데 이렇게 우수 프로젝트로 선발되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20학번이어가지고 한 번도 조 활동을 대면으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원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이 수업 자체가 한 학기 내내 풀로 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한 것도 사실인데, 일단 조원분들께서 엄청 참여를 열심히 해주셨고 특히 조장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내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되게 뿌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봉사활동을 원래 기획되어 있는 봉사를 주로 참여했는데 이번에 저희 스스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저희가 겪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1인 가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정보를 모아서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보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5명 중에 4분이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계기이자 문제의식이 돼서 한 학기 동안 더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관련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프로젝트를 이용하셨던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다 받았던 많은 답변들 중에 하나가 계속 프로젝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한 학기로 끝나버렸지만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이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는 것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혁신 교과목 수강하는 것의 가장 큰 이점이 수동적으로 배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결과물을 낼 수 있고 실질적인 뭔가 행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사회혁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참여하시니까 조별 활동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그 팀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더 지레 겁먹는 학생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조원들하고 아이디어 공유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저희 프로젝트처럼 앞으로의 사회가 쉽게 도움을 구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분들 화이팅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자취생이기 때문에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든 대학생 1인 가구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석인 김정수 교수님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과목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연쇄자취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빨간국화 강채연, 김유미, 박수민, 추연우, 한세진입니다. 전 오늘 앞부분 발표를 맡은 조장 박수민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와 관련하여 배경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의 내용과 결과 및 의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보완과 개선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배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1인 가구가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자기 돌봄에 대해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다인 가구에 비해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1인 가구들을 돕고자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대상을 연세대학교 1인 가구 학생들로 한정함으로써 비슷한 주제의 타 지원기관들의 프로그램들과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연세대학교 학생 중 1인 가구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크게 몸 건강, 마음 건강, 영양 관리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총체적이고 대상에게 적합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음 건강, 심리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해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스스로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몸 건강, 육체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과 운동 방법들을 소개하고 또 직접 방문하여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학교 근처 스포츠 센터들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양관리 측면과 관련해서는 1인 가구에게 흔히 나타나는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인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필수 영양 성분들 섭취와 규칙적인 식습관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요리가 미숙하거나 요리를 하지 못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1인 가구들을 위해 혼자 식사하기 좋은 식당들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제 1인 가구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연세대학교 1인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취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물어본 결과 끼니 해결 및 건강한 생활 패턴 유지를 가장 어려워하는 학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90.4%의 학생들이 정보가 부족하여 몸 건강, 마음 건강, 영양 관리와 관련한 교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취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삶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마음 건강, 몸 건강, 영양 관리 측면에 대해 안 좋아짐 혹은 매우 안 좋아짐을 골라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꽤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1인 가구로 살아가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 빨간국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주요 SNS 플랫폼으로 삼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세자취라는 이름의 계정을 약 7주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은 크게 게시물, 스토리 챌린지, 가이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물을 통해 카드 뉴스를 업로드해 연세자취러 분들에게 몸 건강, 마음 건강, 영양 관리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몸 건강, 수요일에는 마음 건강, 금요일에는 영양 관리를 주제로 6주간 주 3회 업로드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동하고 활동 변화를 트래킹하기 위하여 각 3개의 카테고리에서 인스타 스토리를 이용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챌린지를 진행하고 추첨 후 리워드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가이드를 이용하여 저희 계정의 카드 뉴스를 주제에 맞게 정리하고 다른 추가적인 정보도 정리하여 사용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계정 외에 서울시 공식 계정 혹은 연세대학교 공식 계정 등의 계정에서 올린 자취생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이드로 모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주제별로 더 자세히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건강입니다. 먼저 카드 뉴스를 통해 마음 건강 자가진단, 교내 심리상담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마음 건강과 관련된 조언과 컨텐츠들을 제공했습니다. 연세대학교 1인 가구 재학생들을 타겟층으로 삼는 만큼 학교 주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들로 최대한 내용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음 건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무드 트래킹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진과 함께 그날 하루 자신의 기분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함으로써 자아 성찰을 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몸 건강입니다. 2021 국간건강검진, 연세대 건강센터, 산책로 추천 등의 컨텐츠로 카드 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프로젝트와의 차별점을 위해 학교 주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 및 학교 프로그램 서비스로 최대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몸 건강과 관련해서는 산책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주변 산책로를 추천해주는 카드 뉴스 내용과 연계해서 매일 산책을 하고 산책한 사진을 스토리로 인증하는 식으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카드 뉴스를 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몸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였는데 쉬운 참여 방법과 간단한 인증 방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관리입니다. 카드뉴스와 관련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슐랭 가이드라는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혼슐랭 가이드란 요리가 서툴거나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식이 잦은 1인 가구를 위해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컨텐츠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이름을 착안하여 혼슐랭 가이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학교 주변 다양한 식당들을 가격, 영양 균형, 혼밥 난이도 등과 관련하여 혼밥러들이 편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혼밥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해 후기를 쓰고 소개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카드뉴스로 소개했던 식당 및 다른 혼밥 추천 식당들을 구글 커뮤니티 맵을 통하여 지도로 제작하여 링크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영양관리와 관련해서는 아침밥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활기찬 오전을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아침 식사는 영양관리에 필수지만 20, 30대 아침 식사 결식률은 54% 정도로 다양한 나이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관리 측면에서 아침 식사를 장려하기 위해 아침밥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자신의 아침밥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하는 식으로 아침밥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활동 결과 및 의의부터는 세진님이 이어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후반부 발표를 맡은 한세진입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 결과 및 의의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처음과 끝에서 설문조사를 각각 시행하여 본 프로젝트가 몸, 마음, 영양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화해서 비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총 662개의 좋아요, 그리고 80개의 댓글, 그리고 18개의 저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110명의 팔로워 수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94%가 연령대 18에서 34세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프로젝트의 타겟층과 일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서 저희 인스타그램 게시물 또는 스토리를 확인한 빈도를 점수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여기서 1점은 피드에 또 넘기거나 페이지를 팔로우하지 않음이었고, 5점은 매주 월수금 피드를 확인하며 꼼꼼하게 읽음으로 설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가 4에서 5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또한 팔로워 110명 중에서 71명이 참여를 해 주었고, 인스타를 팔로우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18세에서 34세의 계정이 우리 게시글을 읽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참여율이 꽤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혹은 스토리가 얼마나 유익했는지 점수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31.8%가 4점, 그리고 63.6%가 5점으로 대다수의 팔로들이 유익하다고 보고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유포했던 혼슐랭에 100% 방문 의사가 있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한 몸 건강에서는 연세대학교 건강센터가 6표로 가장 유익하다고 보고되었고, 마음 건강에서는 명상 채널 추천이 7표로 가장 유익하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3번의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침밥 챌린지는 12명, 그리고 산책 챌린지는 18명, 무드 트래킹 챌린지는 9명으로 많은 학생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도움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명확한 타겟층을 설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계정에서 가이드 제작을 통해 다른 계정의 유용한 정보들도 정리하여 자취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며 조원들끼리의 회의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키워드로 앞으로의 보완 및 개선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스토리를 통해 참여한 챌린지 내용을 하나씩 전부 응답하고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물 내용을 구성하는 등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소통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챌린지입니다. 다양한 의견 중 특히 챌린지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쉽게 꾸준히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어필되었는데 특히 챌린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다양한 챌린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개선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 운영입니다. 챌린지 진행과 게시물 게재 등
활동이 단순히 이례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다수 받았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계속 계정을 운영해달라는 요구도 꽤 있었기에 프로젝트를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책임감 있게 계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타겟층입니다. 저희 잘 자른 프로젝트는 1인 가구 중 특히 연세대 재학생을 타겟 삼아 진행되었는데 타겟성이 구체적인 만큼 적합한 정보가 잘 제공되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해 관한 정보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고 저희 조원들끼리 회의에서는 더 많은 연세대 학생들에게 계정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연세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세인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